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목표로 정한 경기부양법안 마련 시한인 오늘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논의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지만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을 통한 단독 조치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오늘인 7일을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합의 시한으로 정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1시에 논의를 진행했던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이 논의 시작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규모에 대해서 1조 달러를 낮출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서로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과 주정부 지원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약 2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그 어떤 경기부양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자신들과의 협상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며 행정명령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방실업수당과 퇴거유예 등이 중단된 상황에서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협상까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보이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까운 시일 내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마스크 없는 학교 복도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한 놀스폴딩 고등학교 학생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이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5일간 정학 처분을 내렸다가 다시 취소했습니다. 송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4일 노스폴딩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나 와터스 학생은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붐비고 또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또 좁은 복도에서 나오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전히 유지되지 않는 상황의 모습도 영상으로 게재했습니다. 한나 와터스 학생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개학 후 CDC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 내부의 모습을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해당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이슈가 되자 학교 측은 한나 와터스 학생에게 5일 정학 처분을 내렸다가 여론의 반발이 심화되자 오늘 다시 정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와터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학생들을 촬영했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는 3가지 행동 정책을 위반해 정학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정학 처분이 취소되자 한나 와터스 학생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정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충분한 감사를 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만약 내가 답변이 없었다면 내 며칠간의 삶이 정말 정신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자면 오는 월요일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모든 응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한편 한나 와터스 학생은 사진을 게시했던 다음 날인 5일엔 개학 첫날인 3일부터 5일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있는지 기록한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한나 와터스 학생이 수업에 참가했던 모든 교실에서 평균적으로 3분의 1 채 안 되는 학생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애틀랜타 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30명을 선발 각각 $500씩 총 15,000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CKA로부터 받은 후원금 25,000달러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우선 15,000달러에 대해 8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현금으로 지원하며 10,000달러는 식료품을 구입, 2,500달러씩 총 4회에 거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실업률이 10.2%를 기록하며 지난달에 11.1%보다 0.9%포인트 소폭 내려갔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증가세는 지난달보다 둔화된 모습입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의 실업률이 10.2%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6월의 11.1%에서 0.9%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3개월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훨씬 큰 수치이며 금융위기 당시 최고 수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비농업 일자리는 약 180만 개 늘어났지만 이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5월에는 27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6월에는 480만 개가 늘었던 바 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일자리가 930만 개 가까이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월보다 약 1,300만 개 적은 수치입니다. 실직한 사람의 숫자는 7월에 140만 명 줄어들어 1,63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일시 휴직된 사람의 숫자는 130만 명 줄어 약 9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 전문가 앤드류 헌터는 CNBC에게 7월의 실업률 자료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경제 회복을 둔화시켰지만 아직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 중인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방 실업수당 등의 지원금이 중단되고 있고 정부의 부양책이 없다면 이후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020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일을 10월 말에서 한 달 앞당겨 9월 30일 종료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인구 총조사 자료 분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인단체들도 센서스 조사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하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부 한인인구 총조사위원회는 2020 센서스 관련 한인사회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마감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동남부 한인인구 총조사위원회 미셸강 위원은 동남부 한인인구 총조사위원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총조사위원회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CPEX, 또 코리안 아메리칸 코올리션, 그다음에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등 여러 분들이 한인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인구조사위원들이 8월 11일부터 미응답 가정을 방문해 직접 인구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강 위원은 센서스 응답 시 특별히 인종 부분에 있어 코리안에 꼭 표시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인분들이 센서스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그 인종 질문 문항에 한국계라고 표시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인구 수를 측정할 때는 미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니까 각 그 주거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한편 한국어 센서스 참여는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한국어 직통 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재임 성공 시 미국의 노동자를 위한 6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 두 번째,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미국 건설. 세 번째, 최고의 의료제약 제조국 전환. 네 번째, 국가 안보의 결정적인 분야에 수백만 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다섯 번째, 해외로 나간 미국 일자리 복귀. 여섯 번째, 미국 노동자 우선 약속 준수 등입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가치로 한 보호무역 기조에 이어가겠다는 공언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하이오 월풀 세탁기 생산 공장에서 연설을 통해 해당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송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3시 2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05만 9,322명, 누적 사망자는 16만 3,31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만 8,61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03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주별 신규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7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0만 9,004명, 누적 사망자는 4,1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4,177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92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9,647명, 전날 대비 417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420명입니다. 귀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9,187명, 전날 대비 333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54명입니다. 디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3,509명, 어제 272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37명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